6월 19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9% 상승한 2977.7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3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6% 상승한 782.5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1종목, 코스닥에서는 2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한미글로벌, 프리시전바이오, 한국정보통신, 스튜디오미르, 오르비텍, 오진엔텍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7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원전 해체 테마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해체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처음에는 여기서 총 4호기의 고리원전이 구동되었지만 이 중에서도 1호기는 수명이 다하기도 했고 안전성을 이유로 2017년부터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째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 승인을 앞두고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외에도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해체되지 않은 원전이 180개가 넘는 만큼 앞으로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오르비텍과 우진, 우리기술, 한정 KPS 등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미글로벌은 어제 장마감 후 원전 사업 협력을 위해 한정기술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스테이블 코인 테마입니다.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요.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니어스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식 속 어젯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인 서클의 주가가 33%의 급등세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핀테크나 보안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로 인한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콘텐츠 테마입니다. 정부가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5년간 5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문체부는 K컬처 시장을 300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51조 원의 예산을 통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며 콘텐츠 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콘텐츠 창작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콘텐츠 기업들이 정책 지원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스튜디오미르는 어제 장마감 후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 1일까지이며 공급 대상 지역은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 국가라고 밝혔어요. 계약 금액은 유보 기간이 종료된 뒤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마블과의 공급 계약 소식에 스튜디오미르가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4번 여행 테마입니다.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인 가운데 면세점들이 중국 파트너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 및 모기업인 중국 여유그룹 임원진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신라면세점도 오늘 중국 여유그룹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될 경우 면세점을 비롯하여 여행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노랑풍선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프리시전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나노디텍이 코로나 및 인플루엔자 A, B형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에 대해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전문가용 현장진단 제품이며 관련 제품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티슈지는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상업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최근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된 바이오 USA 행사에 참가하여 인보사와 관련한 미팅을 요청받았다고 전해졌는데요. 200여 곳 이상으로부터 미팅 요청을 받았지만 실제로 파트너링을 맺을 만한 35곳을 엄선하여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에 코오롱 티슈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지트로닉스는 언론을 통해 플립칩 방식 과도전압 억제기 소자에 대한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상승했습니다. 자체 반도체 생산 시설을 활용하여 전량 국산화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양산 체계를 구축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바이오포트는 SK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SK증권은 바이오포트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라며 목표 주가를 23,000원으로 신규 제시했는데요. 바이오포트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5,320원입니다. 다음으로 풍산을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원료를 여기서 생산했다고 추정하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핵시설 근무 인력 전원이 대피했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방산 기업들이 전쟁 관련주로 지속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풍산은 인적 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드림 CIS는 차세대 이중기전 비만 치료제를 기반으로 한 영업 판매 대행 사업에 진출하며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드림 CIS는 AI를 기반으로 한 분석으로 이중기전 수용체 활성을 3배 이상 향상하는 후보물질을 선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국내 임상 3상 시험을 단독 수행하는 계획과 독점적인 유통 판매권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BQAI를 비롯한 일부 AI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어제 과기부가 AI 분야에 1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의 AI 산업 지원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씨가 AI 수석에 임명됐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중심으로 일부 AI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오션인더블유와 대신정보통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신정보통신은 장마감 직전에 현금 배당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바이오 FDNC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했다는 그로스리서치의 분석이 나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크로스리서치는 바이오 FDNC가 스킨부스터의 원료 및 완제품을 제조 및 판매 중이라며 관련 매출 성장률은 매년 30%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분석 속 바이오 FDNC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FDNC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도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상상인 증권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상인 증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2분기 매출액은 3,195억 원, 영업이익은 70억 원을 기록할 것이며 특히 패션과 화장품 부문에서 신규 브랜드 도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에 따라 역성장세는 2분기 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목표 주가를 기존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2,630원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한신기계, 2위는 카카오,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한국앙코르유전,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삼성중공업, 7위는 HD현대 인프라코어, 8위는 신풍제약, 9위는 콜마홀딩스, 10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원전 관련주인 한신기계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미스터블루, 3위는 BQAI, 4위는 한국정보인증, 5위는 미투온, 6위는 좋은사람들, 7위는 한국전자인증, 8위는 대신정보통신, 9위는 PIE, 10위는 보성파워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BQAI, 미투온, 한국전자인증, 대신정보통신, 보성파워텍입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이며 BQAI는 AI 및 표류사 관련주입니다. 미투어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전자인증은 토스 관련주이자 핀테크 및 보안 관련주입니다. 대신정보통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카카오, 2위는 네이버,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한미반도체,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SK하이닉스, 7위는 풍산,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현대로템, 10위는 하나시스템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방산 관련주인 풍산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한국정보인증, 3위는 PIE, 4위는 HLB, 5위는 코오롱티슈진, 6위는 알테오젠, 7위는 BQAI, 8위는 신플랫폼, 9위는 카페24, 10위는 펩트론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코오롱티슈진, BQAI입니다. 우리기술은 원전 관련주이며 코오롱티슈진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BQAI는 AI 및 표류호사 관련주입니다.